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까지.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어제보다의 상승 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코르가 2.89% 상승이고요. 야간 선물은 좀 보합권, 그리고 EWI는 0.84% 상승 흐름입니다.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안보 협력을 대가로 거액의 오일머니를 챙기는 경제 안보 패키지 빅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중동 투자 유치, 증시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로 미국과 한국 모두 또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세일즈 외교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미국 기업들, 그리고 뭐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관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뭐 주요한 국가들과의 관세 협정을 마치고, 이번 중동 세일즈 순방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카타르였고 그전날은 사우디였는데 사우디에서보다 거의 카타르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규모의 딜을 따내고 있는 것 같아요. 카타르와 지금 1,860조 원 규모의 이제 경제 교류를 합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기업들 보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기대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우디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사우디와는 이제 지금 뭐 비전 2030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엔비디아 지난밤에도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 펀드 사나 휴메인이라는 회사에 이제 블랙웰 GB300 가장 최신형 이제 AI 칩을 18,000개를 5년간 공급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계약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이제 계약이 지금 일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사우디인 이를 통해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뭐 장기적으로 뭐 수십만 개 이상의 이제 GPU를 도입해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단순히 원타임 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요처를 찾았던 그런 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사실 일론 머스크도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사우디 진출 예고를 하고 있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사우디와 좀 딜을 맺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중동 국가에서 지금 일어난 이런 세일즈 외교들의 성과가 굉장히 가시적으로도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가로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연초 시작 이후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손실분을 다 회복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의 850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그럼 투자 관련 이제 섹터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AI 칩, 그리고 이제 전기차, 통신, 항공 좀 나눠서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AI 칩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물론 AMD보다는 엔비디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 혜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최근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파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게 스타링크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또 글로벌 5G 장비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다시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뚜렷한 위너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잉이라든지 뭐 G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로 여러 가지 기체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우려들이 많이 발생해서 주가가 눌렸던 악재들이 몇 차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번 카타르의 대형 딜로 한번 잘 소화를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AI 칩, 전기차, 통신, 항공 어떤 수혜를 받는지 종목별로 뚜렷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에 대한 이제 바이오의 변수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오주는 이제 호재와 악재, 좀 변수들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호재, 악재, 변수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주라든지 제약 쪽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호재부터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제약 유통업 채널들에는 조금 그래도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헬스케어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뭐 월그린 부츠, CVS 헬스 같은 경우는 뭐 저가 의약품 제조사에서 매입하는 것 를 바탕으로 한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반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약업종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그 경기 침체 구간에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다만 이번에 그 관세 관련한 협정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한동안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들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인하까지 지금 트럼프가 80%까지 내리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 하락 우려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이번 관세 협정 과정에서 그랬지만 80%를 정말 이제 거기까지 낮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협상들 혹은 로비 과정을 통해서 일부 제품은 80%까지 낮추겠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뭐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수준의 가격 인하까지만 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약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전반적으로는 악재입니다만 앞으로의 변수들 어떤 것들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를 꾸려가고 계신데 다행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손실난 분들도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혹시 분산 투자로 태양광이나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의 투자 대안은 어떨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IRA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 폐지 반대의 목소리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전면 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악재에 훨씬 더 가깝고요. 사실 그 배터리 수요만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쪽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는 배터리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 축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원에서 법안이 공개가 되고 뭐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북미 생산한 전기차의 최대 사실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 이상의 그 가격 보전을 지금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전기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업체에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뭐 다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이익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퍼스트 솔라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점 대비 뉴욕 증시가 22%가량 오르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기준으로 이제 200일 이평선을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그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와 종목들까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거의 지금 하락폭의 90%까지는 회복을 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그 리버레이션 데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주요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리버레이션 데이 이전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왔고요. 사실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22배 정도의 이제 그 포워드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너무 사실 이게 좀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들이 사실 있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기업 실적이 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사실 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주고 있는 게 중동 순방을 다니면서 굉장히 정말 그 기록적인 규모의 지금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이던스상 혹은 기업들의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한 3일에서 7일 사이 정도는 그 로테이션 트레이딩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기술주들, 특히 이제 중국과 혹은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될 네. 수 있었던 그런 기업들, 뭐 애플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다시 상승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골드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